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11월 19일 목요일 저녁이고요. 오늘은 장중에 비트컴퓨터, 유비케어가 급등을 했어요. 비트컴퓨터는 상한가, 유비케어는 20% 정도였나요? 24%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사신 분들이 계신다면 수익들 축하드리고요. 제가 9일날 단기간에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으로 유비케어, 그 다음에 이 비트컴퓨터, 그리고 나노엔텍을 말씀을 드렸는데, 나노엔텍도 오늘 살포시 올라오긴 했어요. 올라오긴 했는데 좀 약하죠. 그래도 실제적으로 얘는 하락을 해주고 다시 한 차례 올라왔다가 누르면서 쌍바닥을 만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얘도 조만간 한 번 더 상승을 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몇몇 분들은 차트만 보면서 뭘 하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차트만 보면서 하는데 이렇게 잘 맞는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오늘은 또 이제 단기간에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다음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에 또 녹화를 하고 있고요. 날짜가 틀렸네요. 목요일인데 수요일로 적어놨네. 이건 바꿔야 되겠다. 아무튼 했고요. 오늘은 넵지노믹스, PCL, 시젠, 그 다음에 한독, 진단키트 관련이죠. 진단키트 관련이고, 한독은 사실 덱사메타손 관련인데, 이 한독이라는 기업이 실제적으로 제넥신과 이 제넨바이오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죠. 제넥신이 제넨바이오에 대한 지분, 그리고 한독이 이 제넥신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제넥신이 CMO 관련이거든요. 위탁 생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 가부 가치를 이 한독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의 이 SK 케미칼, 그리고 SK 케미칼이 움직이면 SK 디스커버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관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정확한 CMO 관련주가 한독이 아니지만 제넥신이지만 제넥신은 단가부터도 그렇고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가격대인 거고, 주린이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제넥신 또 급등락이 강한 제넨바이오보다 한독이라는 종목이 좀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독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넵지노믹스부터 볼게요. 자, 진단키트 관련이죠. 맨 처음 진단키트로 상승을 강하게 해줬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종목 중에 하나고,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다가 이 상승의 각도를 어떻게 보면 올려준 거죠. 올라가던 각도를 한 차례 조정을 주고, 그 조정에서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강한 상승을 내놓고 그 뒤로 꾸준하게 눌렸어요. 꾸준하게 눌려서 지금의 자리까지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누가 봤을 때는 이제는 진단키트는 다 죽었다. 이제 백신이 나온다는데 진단키트를 왜 얘기를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어요.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지금의 이런 그림으로서는 얘네가 진단키트 말 그대로 백신이 나올지 몰랐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 넵지노믹스라는 회사 자체가 이 진단키트라는 진단키트 콤보든 그런 진단키트로 이만큼의 성장을 했고 그만큼의 매출이 나왔고 실적도 굉장히 좋아진 회사 중에 하나예요. 랩지노믹스. 또 하나는 시젠. 선전도 나오지도 않은 게 CF도 나오지도 않았던 시젠이 최근에 CF 선전을 해요. 그죠? 그만큼 이런 시대를 잘 타고난 이유로 엄청난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 자체가 15년간의 영업이익치를 1년에 다 벌었다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엄청난 상승을 했고, 사실 어느 정도 거품이 끼었다라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보지만, 저는 차트쟁이로 차트 위주로만 본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종목을
운전하는 메이저 세력, 주포라고 하죠. 주포라는 그 세력도 이 코로나가 요렇게 크게 갈 줄은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 크게 갈 줄은 몰랐다라는 거고, 그리고 백신이 언젠간 나온다라는 건 얘네들도 알고 있을 거고, 치료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거지만, 그게 언제냐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알 수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시대에 어느 정도 흐름을 봐가지고 그 흐름에 맞춰서 계획을 잡고, 그 계획이 틀어지면 두 번째 계획을 실행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 자금을 투입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하나 보면요, 이 스페코라는 종목이죠. 이 스페코라는 종목도 보면 예전엔 전쟁 관련주였어요. 그쵸? 예전에 전쟁 관련주였고, 예전의 흐름을 보면 항상 왔던 자리에서만 계속 돌았어요. 어느 정도 뭐 물량의 매집이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계속 그런 흐름을 그리다가 바닥으로 기어서 내려앉죠. 아, 이거는 정말 끝났다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종목을 방산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실적주로 올렸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풍력주로 올렸고, 누가 이걸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죠. 그죠? 말 그대로 이 북한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만 움직였던, 단발성으로만 움직였던 이 종목이 꾸준하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뭐 했다? 상승을 했다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다. 즉,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간 종목이 돈이 나가지 않다면, 말 그대로 얘네들이 이 넵지노믹스라는 종목 자체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 메이저 세력이 돈을 투자했겠어요? 그건 미련한 짓이죠. 뭘 믿고? 미련한 짓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한다라는 건 돈을 벌기 위한 거예요. 어떤 과정이 있었던 저쨌든 간에 목적은 뭐다? 돈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수익을 혹은 손실을 적게끔 하고 나온다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차트 위주로 보는 거예요. 뭐 회사의 성장성 그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것도 당연히 성장성과 차트 그런 모든 면을 삼박자를 골고루 맞추면은 정말 불패겠죠. 불패겠지만 저도 한 번도 아직까지는 패배를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 차트만 보더라도. 대신 시간과의 싸움은 꼭 필요하다라는 관점인 거고, 지금의 이 랩지노믹스를 보면 주가를 올렸던 요 자리와 여기서 바뀌었던 추세가 달라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선 급하게 올렸어요. 급등하는 자리는 고점에 와서 더 가지 못한다면 뭐한다? 다시 급락한다라는 게 차트의 관점이에요. 분봉상에 특히 많이 나오죠. 급하게 올라간 게 VI에 걸리고, 그 VI에 걸렸을 때 강하게 갭을 띄우든 상한가를 박지 않으면 뭐한다? 주저앉는다. 왜? 들어왔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고 다시 여기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면 여기서 들어왔던 매수세가 나간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급하게 들어왔고 그 자리에서 고점을 높이지 못하니까 주가는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라는 개념으로 보실 수 있는 거고, 그 하락 자체에 거래량이 많이 안 들어왔다라는 건 말 그대로 매수하는 세력도, 매수세도 없었지만 들고 있는 사람의 물량이 나갔다라는 개념이에요. 왜? 거래량이 적으니까. 즉 여기서 강하게 매수를 했던 메이저 세력들이 여기서는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러면 들어는 왔지만 여기에 있는 물량이 그렇게 다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개념상. 그러면 결국엔 들어왔던 애들이 어느 정도 물량이 나갔을 수는 있지만 그 물량을 가지고 하락하는 거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봄과 말 그대로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 물을 주고, 가을에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겨울은 관망해요. 봄에 뭐 여기까지도 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1차전까지면 여기가 봄, 그 다음에 여름, 그리고 여기가 가을, 그 다음 지금이 겨울이다. 그러면 이제 뭐 한다? 다시 봄이 와야 된다 라는 관점으로 보셔도 되는 부분인 거고요. 현재 이 흐름을 보더라도 위에 급하게 올라왔던 자리에 대한 자리에 대한 하락은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죠. 급등했던 자리만큼 뭐했다? 내려앉았다. 그리고 주가를 올려다 놓고 한 차례 눌렀다가 올라왔던 이 자리는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무슨 기준으로 보냐? 실제적으로 여기서 급등했던 자리가 여기에요. 어디? 여기서 여기. 그럼 여기서 여기에 대한 이 급등에 대한 자리를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한 거죠. 왜? 그래서 한 차례 눌렀다가 여기서 횡보하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으니까 한 번 더 누르는 자리. 한 번 더 눌러서 기존에 상승을 했던 이 자리, 그나마 거래가 들어왔던 이 자리까지는 지금 내려앉은 거예요. 그럼 조금 더 뭐한다? 밀릴 수는 있지만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고요. 주봉을 보더라도 급하게 올라왔고 다시 눌릴 때 어디? 구름대 상단에서 지금 현재는 지지가 나오는 자리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반등 시에 이 위로만 올려나오는 그림만 나오면 한 차례 더 상승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굳이 이 안으로 기어 들어가지 않고. 이 안으로 기어 들어가면 뭐 한다? 올라오면서 여기가 저항이 된다 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실제적으로 이 거래량만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자리가 요 자리, 여기 양봉 자리. 어떻게 보면 여기가 가장 많이 터졌던 자리고, 최근 들어 그 이후에 그나마 터졌던 자리가 어디예요? 요 자리예요. 그죠? 요 자리예요. 요 자리고, 그 다음에 그나마 터졌던 자리가 어디예요? 요 자리죠. 어디? 요 자리. 그러면 선을 그어보면요, 요 자리에 대한 몸통, 그 다음에 이 저점, 그리고 이 자리에 대한 몸통, 그리고 저점. 몸통으로 따지면 뭐 여기까지도. 자, 그러면 얘가 혹시나 많이 밀리면 25,000원까지 밀릴 수 있지만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 한 뭐한다? 추세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이 자리만 지켜준다면 못해도 이 자리죠. 34,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의 이 자리죠. 이 저점을 딱 지금 지지하면서 올라와서 이 몸통 위로 몸통을 올려다 놨죠. 그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지금 어디까지? 못해도 아까 말했던 34,000원에서 좀 더 본다면 34,500원까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나서 그나마 거래가 빵 하고 들어왔고 나갔다 할 수 있는 자리가 여기서 그래 윗골이 달았다고 치고, 그 다음부터 음봉으로 나왔으니까 여기서 나갔을 수도 있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거래량을, 여기 거 거래량을 먹었다고 치자. 여기서 들어온 거래량이 여기서 나갔다 라고 치더라도 뭐 여기에 대한 거래량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즉 여기서 물량을 모았던 거래량을 여기서 어느 정도 털었고 다시 내려오면 이젠 자기네들이 샀던 매수가 부근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다? 다시 한번 거래량을 올리면서 한 번은 더 올려야 된다. 왜? 털고 나가든 좀 더 올려서 강한 상승을 만들고 그 윗자리 자기네들이 원했던 목표가까지 들고 가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현재 코로나 확진자들이 또 늘어나고 있죠. 백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확진자가 늘어나요. 이게 참 재밌어요.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 바코드님, 저도 가끔 그 해외 선물 보는데 거기서 뭐 일루메이터인가? 뭐 처음 듣는 저는 뭐 한데 뭐 세력이 있다. 시세를 조정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봐요. 세상은 진짜 정말 더럽고 아니 꼽지만 돈 앞에 장사 없다란 말이 있듯이 모든 상황을 돈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러면 지금의 확진자 발생하는 것도 사실상 우리나라에 좋은 건 아니지만 그 확진자 수를 누군가는 조정할 수도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 뜬금없이 지금 막 백신이 나오네 어쩌네 하는데 확진자가 늘어나. 미국 시장 계속 좋은데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 이게 뭔가 이 매치가 안 맞는다라는 거죠. 안 맞는 건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런 개념으로 봐도 되고요. 자, 어찌 됐든 이 월봉상에 보더라도 지금의 이 양봉 자리죠. 이 여기서 강하게 뽑아냈던 양봉 자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지지가 나왔다라는 거죠. 조금 더 밀리면 요런 자리까지 밀릴 수 있지만 지금의 이 거래량을 상응할 만한 거래량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다음 달 갭으로 밀어서 눌리지 않는 이상 이 자리를 이탈할 확률은 뭐하다? 드물다. 그러면 꾸준하게 빠졌기 때문에 못해도 기술적 반등은 한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상승이 나왔으면 하락 파동이 나온다라는 거고, 여기서 그 다음 상승의 파동이 나올 거냐 아니면 하락의 A, B, C가 나올 거냐의 관점이에요. 어찌됐든 요 과정은 한번 나와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는 뭐다? 분할로 슬금슬금 모아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랩지노믹스 그렇고 PCL 그나마 진단키트 중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빨리 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로 제가 선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수젠텍, EDGC도 있는데 솔직히 별로예요. 걔네들은 지금의 자리는 조금 별로예요. 그나마 랩지노믹스, PCL 마지막으로 그래도 많이 들고 계시는 시젠이라는 종목. 시젠은 조금 더 눌릴 수 있어요. 그런 시젠이 다른 애들의 발목을 잡을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현재 이 차트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진 않다. 자, 이 PCL이라는 종목을 보더라도 월봉만 볼게요. 월봉만 보더라도 이 거래량을 상응하는 자리가 나타나지 않았고 얘는 이 자리도 깨지 않았죠. 왜?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덜 올랐거든요. 그리고 첫 봉이 나왔던 고점에서 뭐가 나와요? 지지가 나온다라는 거. 왜? 고점에 대한 첫 봉 자체가 거래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 큰 봉보다. 이해되시죠? 어떻게 보면 여기 참 재밌는 게 차트 그림이 참 재밌어요. 여기 보더라도 이게 지금 결론은 104%가 오른 그림이거든요. 고가로 136%까지 갔고 얘를 보면 실제적으로 고가가 131%예요. 110%고 수익률은 같다. 수익률은 같지만 올라갔던 단가, 즉 들어간 돈이 뭐 달라져서 그런진 몰라도 봉 길이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죠. 그죠? 여기 똑같이 136%예요, 고가. 여기도 131%예요. 근데 이봉보다 이봉이 더 길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참 재밌어요, 차트라는 거. 그죠? 그러면서 아무튼 이 자리를 지지하고 반등을 했고 또 한 차례 그 다음 고점이 어디에? 요 자리죠. 요 자리 위로 몸통을 올려다 놨다. 이해되시죠? 그럼 단기적으로 저점을 형성했다라는 개념인 거고 이제는 뭐 조금의 눌림은 있을지언정 뭐한다? 다시 한 차례 상승하는 그림을 만들 확률이 높다. 단기적으로 31,000원 부근까지는 무조건 한번 올라온다. 그리고 나서 다시 눌렀을 때 뭐 28,500원 정도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한 번 더 뭐한다? 위로 35,000원 부근까지 또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는 관점의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박스 하나, 여기 박스 하나, 여기 박스 하나, 요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뭐 여기도 뭐 하나 있겠죠, 이렇게. 요런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 보시면 되고 주봉으로 보더라도 지금의 자리가 뭐하는 자리? 밑꼬리 달고 올라오면서 거래가 뭐한다? 전주보다 이번주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양봉이 나왔으니까 뭐하는 자리? 지금의 자리는 변곡점. 그죠? 그럼 여기서 방향을 위냐 아래냐 잡는다. 그렇다면 웬만하면 아직은 위겠죠.
올라왔다가 저항대를 못 뚫고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면 뭐한다? 오른 만큼 다시 한번 빠질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한 번 더 큰 상승이 나온다. 그게 아니라면 단기적으로라도 기술적 반등은 나온다. 라는 개념으로 보셔도 되고요. 자, 시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는 확률이 나와요. 어찌됐든 지금 현재의 자리가 20만원을 아직 깨진 않았어요. 그죠? 20만원이 라운드 피겨값이란 말이에요. 30만원도 라운드 피겨값. 즉 지지와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냥 금액으로만. 그런 자리에서 어제 저점이 20만 300원, 딱 20만원을 지지를 했어요. 그러면 20만원대는 돈이 어느 정도 몰리게끔 돼 있어요. 왜? 앞자리가 바뀔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방어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개념인데, 그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당연히 좋지만, 혹여나 내가 세력이라면 한 번은 밀어주겠다. 왜? 그런 20만원이 깨지면 난 손절할 거야. 혹은 난 익절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보이니까. 분명히 계실 거라고 보이니까. 그렇다면 한 번은 더 밀어주는 게 뭐다?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고 다시 한 차례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그릴 수 있는 자리다. 지금은 5일선을 타고 흘러내리는 자리예요. 그만큼 뭐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관점인 거고, 그렇다면 이 종목이 지금의 자리를 지켜주면 당연히 좋겠지만 혹여나 조금 더 빠지더라도 실제적으로 얘는 밑에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박스를 치고, 그리고 밑에 있는 박스를 하나 치고, 요런 박스죠. 박스 치고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그어보면 요 자리란 말이에요. 즉 박스 상단을 만들어 놓고 눌렀다가 바닥을 잡고 다시 박스 상단을 때리고 그 다음에 중간값에서 지지를 받은 거예요. 밑으로 안 내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때리고 그 다음에 뚫고 올라간 거예요. 박스는 4번이면 뭔다? 뚫든 빠지든 둘 중에 하나 한다. 그죠? 그러면 여기가 박스 상단이에요. 여기가 박스 상단이고 그 뒤에 강하게 뽑아냈단 말이에요. 주가를. 그죠? 강하게 뽑아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넵지나 PCL 같은 그림으로 본다면 얘가 여기까지 빠져야 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빠져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다른 종목과 다르게, 다른 종목은 흐름 자체가 요렇게 포물선을 그리고 올라가다가 여기서 가파르게 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려앉아도 여기만 내려앉으면 돼요. 그죠? 근데 CJ는 요렇게 올렸다가 요렇게 와서 여기서 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다 눌러버리면 올라온 자리가 별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단계가 더 있고 나서 쫙 올렸다면 여기까지만 눌러주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는 뭐한다? 내려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그 다음 자리라고 볼 수 있는 자리가 요 자리 혹은 요 자리까지, 요 자리 혹은 요 자리. 그리고 그나마 지금의 거래량을 쭉 보시면 여기 하나 터져서 물량이 빠져나간 거 말고는 기존 여기서 하락했을 때 물량과 동일해요. 이 이상 터진 거래량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나마 요때 거래량보다 여기 때 거래량보다 더 터졌던 자리가 어디예요? 그나마 터졌던 자리가 여기예요. 요 자리죠, 요 자리. 그죠?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요 자리 하나, 근데 요 자리를 깨고 내려앉았죠? 그쵸? 그럼 이 밑에 있는 음봉 자리까지 잡아보는 거예요. 그 자리도 살짝 깼는데 결국엔 그날 차고 올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단기적으로 반등을 한번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반등이 올라오는데 여기에 고점 자리죠. 여기죠, 여기. 22만 5천원. 이 자리 위로 올라타지 못하면 뭐한다? 한 번 더 누를 거다. 그 누르는 자리가 이 밑바닥까지 눌러주면, 이게 밑바닥이 이게 지지의 영역이 되는데, 밑바닥이면 얼마예요? 저점이 18만 8,500원인데 그 전에 음봉 자리가 하나 있어요, 여기. 그럼 여기까지 19만 4,500원까지는 한 번 더 밀릴 수는 있다. 혹여나 요 자리까지 밀리면
뭐한다?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 사고 본다.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뭐 분할 매수로 1차, 2차, 3차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자리에 얘도. 그럼 뭐한다? 한 차례는 올라온다. 한 차례는 올라온다. 어디까지 올라올 거냐? 그런 자리가 못해도 24만원 부근까지는 못해도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못해도. 다시 월봉으로 봐서 보면 24만원까지는 못해도 올라온다. 일봉상으로 보면 26만원대까지도 한 번은 가능하다. 26만원대까지. 그 이상 올라가면 뭐한다? 추세적으로 변경이 되는 거고 다시 한번 뭐 이 박스권 상단을 때리러 올라온다라는 관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전에는 뭐 그러니까 지금의 자리에서는 이 자리를 넘어서면 다음 자리는 24만 5천원 24만 5천원 또 넘어서면 그 다음 자리는 26만원대라는 거예요. 여기만 넘어서서 올라서면 뭐한다? 다시 한번 30만원 보러 올라온다. 그런 개념으로 보실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보여요. 이게 제일 뭐하다? 느릴 수도 있다. 다른 종목 차트에 비해서 사실상 얘는 좀 많이 올랐고 오른 것도 있죠. 그리고 다 시총도 적은 시총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좀 더 느릴 수는 있어요. 이번에 왜 기존에는 지가 먼저 강하게 올라왔다면 그 다음에는 그 뒤에 못 올라왔던 PCL이나 랩지노믹스 그 다음이 시젠이 될 수가 있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혹여나 내가 지금 물려있는 자리라면 이제는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자리다. 혹은 신규 매수로 꼭 한번 난 사보고 싶었던 종목이다. 삼성전자처럼.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리에서는 슬금슬금 모아봐도 크게 문제될 자리는 없다. 왜? 얘도 나간 게 없다. 월봉을 보더라도요. 자, 월봉을 보더라도 여기서 강하게 상승을 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음봉이 떨어졌어요. 이 나갔던 거래량을 어디? 이 다음에 메꿨다라는 거고 메꿨고 다시 거래가 나간 거를 이 다음에 더 크게 메꿨다라는 거죠. 그죠? 메꾸고 나서 그 다음에 거래가 나갔다고 치더라도 여기에 대한 거래량을 상응할 만한 거래량이 터진 게 없어요. 뭔가 강하게 쏟아낸 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월봉 그렇고 주봉도 마찬가지인 거. 음봉을 강하게 쏟은 자리를 여기서 어느 정도 메꿨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윗골이 올렸다가 밀은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두 자리에서 물량이 나갔다라고도 볼 수 있죠. 나갔다. 그래 여기도 나갔다고 쳐. 그래 여기까지 다 나갔다고 쳐. 다 나갔다. 근데 이거 아무리 따져봐도 여기 물량을 충족을 못해요. 여기서 나갔다고 치더라도 음봉 나온 게 다 나갔다고 칠 수 있는 자리겠죠. 나갔다고 치더라도 들어온 자리에 대한 매꾸락지도 안 돼요. 즉 못해도 이만큼은 남아있다라는 거겠죠. 물량이 뭔가 강하게 못해도 이 정도의 거래량은 터지면서 음봉이 강하게 떨어져야 이 새끼들이 위에서 털고 나갔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차트를 볼 때 차트를 못 믿는 분들은 차트는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캔들은 지금처럼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말 그대로 기준으로 보더라도 여기 봉 하나 여기 봉 하나죠. 봉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두 개 나올 때 나왔던 거래량이 요만큼이에요. 그죠?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요 정도 거래량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만큼 똑같이 들어왔던 걸 그대로 내려 보냈는데 거래량이 이것밖에 안 터졌다라는 거죠. 그럼 누군가는 10명이 들어왔으면 5명이 나갔고 5명이 이만큼 다 팔았다라는 거죠. 그럼 5명은 아직 못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같은 개미냐 큰 손이냐 알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못 나갔다라는 거고, 강하게 장대 음봉이 떨어졌는데 슬금슬금 주가가 올리지만 이 자리를 못 넘기죠. 왜? 거래량이 그 다음에 이만큼 이상 터진 자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자리까지는 슬금슬금 올라오더라도 요런 자리에선 강하게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뽑아줘야 되는데 그런 뽑는 자리가
안 나왔다라는 거죠. 왜? 시장이 개차반이었다. 그냥 억지로 눌렀죠. 누가? 이 기관이라는 우리나라 엄청나신 분들이 엄청나신 분들이 시장을 쳐 누르시니까 우리는 눌릴 수밖에 없는 개미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셔도 되고요. 조금만 시간을 투자를 한다면 분명히 수익을 최소 30-40%는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는 기준이고, 마지막으로 한독. 자, 제넨바이오, 그 다음에 제넥신, 한독 같은 테마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그 중에 한독이란 종목이 제일 느리긴 하다.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고, 오늘 제넨바이오에 대한 뭐 이렇게 뉴스가 하나 나왔죠. 호재 뉴스 나오면서 시간에서 제넨바이오와 제넥신 좀 상승을 했고, 한독은 별본 움직임이 없는데 그래도 오늘 그런 반응이 같이 나왔다라는 거죠. 얘도 8% 정도 상승을 했었고, 제넨바이오 얘는 오늘 16% 상승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제넥신 얘는 얘가 제일 많이 상승했었네요. 24%까지 상승했었네요. 그죠? 그좀 어떻게 보면 꼴등 관련주다. 꼴등 관련주지만 먹을 폭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기존의 상승을 강하게 해주고, 그리고 쌍봉을 비슷하게 만들어 놨으니 고점을 못 넘기니 당연히 뭐한다? 주가는 하락한다 라는 개념인 거고요. 하락을 해주고 한 차례 올렸다가 저점을 낮췄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고점이 낮아졌어요. 그러면 아직도 추세가 하락 추세여야 되는데 한 번 더 누르면서 어디? 이 저점을 지켜줬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뭐한다? 상승할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같은 이런 상승이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 기존의 고점을 한번 넘겼다. 대신 몸통을 넘기지 못했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이 윗자리죠. 34,000원을 회복하는 그림만 나와주면 한 번 더 이 자리에 대해서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을 추천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월봉을 기준으로 볼게요. 얘는 좀 길게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사실 뭐 진단키트 관련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치료제 쪽으로 CMO 관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이 먼저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이미 걸려있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제에 대한 연구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기준인 거고, 그죠? 끝나지 않았다라는 기준인 거고, 지금의 자리 보면 바닥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바닥 대비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지금의 차트 자체도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 즉, 이 회사에 대한 가치는 지금도 충분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차트에 이 회사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회사에 대한 이 실적이든 재무가 녹아져 있는 거거든요. 회사가 꾸준하게 실적도 나오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라면 차트 자체도 고점은 다를 수 있지만 저점은 높여간다. 그러면서 뭐 이평선이 그 자리를 맞춰서 평균값으로 올라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아직 뭐한다? 살아있다라는 거고, 아직도 이 회사는 나쁘지 않다라는 개념인 거고. 근데 지금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지만 기존의 고점을 만들어 놓고 저점을 계속 낮춰갔어요. 여기보다 여기가 낮았고 여기보다 여기가 낮았기 때문에 뭐한다? 저점을 조금씩 더 낮췄다라는 거죠. 왜? 고점이 낮아지면 당연히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뜬금포로 최근에 고점을 한번 뭐했다? 높여놨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더 큰 하락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얘는 한 번 더 고점을 높일 거냐, 혹은 고점이 낮아지고 요런 그림처럼 또 죽을 거냐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지금이 딱 트라이 할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차트 지금의 이 자리로 보더라도 여기가 요렇게 하나의 박스라고 치더라도 지금의 자리가 딱 이 박스에 어떻게 보면 중간값의 부분이에요. 대략적으로.
트라이 할 수 있는 자리. 그럼 여기서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요런 자리가 나오죠. 대략적으로. 그리고 밑으로 그어보면 요런 자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요런 자리가 나와요. 그죠? 이렇게 4등분을 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냥 그림상의 모양으로 보더라도 딱 요 자리죠. 여기 위로 찍었던 자리, 요 자리를 중심으로 딱 선을 하나 그어보면 여기가 뭐다? 중심값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자리 위로 봤을 때 이 자리에서 지지가 어느 정도 나오면 한 번 더 위로, 요 자리를 지키면 반등, 대신 이 자리를 못 지키면 하락했다가 올라올 때 여기 쳐맞고, 다시 올라올 때 여기 윗꼬리는 뚫었지만 결국 밀렸고, 여기서 몸통으로 뚜니까 한 번 더, 여기서 버텼다가 장대음봉으로 밀어버리고, 다시 올라올 때 여기가 뭐가? 몸통이 만나는 자리. 그럼 이 자리가 뭐? 중심값. 그럼 이 자리를 넘어서면 기존의 흐름에 요런 자리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요런 자리가 나왔고, 그러는 자리를 음봉으로 밀었고, 다시 이 자리를 양봉으로 뚫었고, 그러면 뭐 한다? 한 번은 더 요런 자리까지는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못해도 요런 자리까지 37,000원 부근, 그런 자리까지는 한 번 더 온다. 그런 자리에서 다시 한 차례 고점을 뚫고 올라갈 거냐.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보면요, 요 자리 때 빼고 사실 요 자리에 들어왔던 물량은 이 다음 봉에 그냥 나갔거든요. 털고 나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슬금슬금 모았는데, 이 큰 박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점진적 상승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온 거래량 자체가 강하다, 기존 거보다. 그렇다면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기보단 여기를 지켜주면서 한 번 더 올라오면서 이 고점을 넘길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확률이 높아진다. 박스권을 한 번, 어떻게 보면 두 번, 여기가 세 번, 여기는 안 닿았으니까 뭐 여기까지 닿다가면 네 번 때린 거고, 밑에도 그렇게 따지면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때린 거예요. 그럼 양쪽으로 한 번씩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의 자리가 중간값 위에 있다면 밑에보다 위로 때릴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때리면 뭐 한다? 넘길 확률이 높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거든요. 뭔가 이슈를 만들 확률이 있다. 왜? 기존에 얘보다 제넥신이든 그리고 제넨바이오든 좀 더 강한 상승을 했거든요. 그죠? 강한 상승을 했으니까 이젠 너도 한번 가야 되지 않냐. 테마는 순환을 도는 거니까. 거래가 좀 많이 들어온 자리는 크진 않지만 그래도 한 번은 이 자리에 대한 이거 어떻게 보면 회사에 대한 레벨업을 한번 할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해보는 기준이에요. 뭐 안 나오면 그냥 고점에서 털고 나가면 되는 거고, 박스권을 못 뚫을 것 같다,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 그냥 털고 나가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물량을 기다려 볼 수도 있는 자리인 거예요. 여긴 한번 뚫을 수도 있겠구나. 차트가 지금 현재 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차트가 W 패턴이 되는 거죠. 하나,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원을 그리는 거죠. 그죠? 이런 자리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혹여나 저는 맨날 손실나요. 영상을 보는데도 손실나요. 뭐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제가 리딩방도 어줍지 않은 실력이지만 리딩방도 운영하고 있고, 또 공부방을 모집 중이니까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